안녕하십니까. 질문을 꾹 누르면 답변이 쭉 나오는 세미나 자판기 오토보코리아 송창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극복 프로젝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던 그런 시간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실시간 이렇게 그 영상 그런 것들 세미나를 계속 준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저희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또 제대로 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오늘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요. 되게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간이 굳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른 형태로든 또 다른 컨텐츠로도 많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하나 또 알려드릴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퀴즈를 내고 이렇게 답변을 채팅으로 받기를 원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답변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로그인을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시죠? 아예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오토보 코리아 헬스케어를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채널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댓글을 바로 실시간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댓글을 바로 달 수 있으니 지금 달아보시면서 이따 마지막에 저희가 퀴즈를 냈을 때 답변을 빨리 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의지에서 카본발, 인체의 발 구조, 그리고 보행 8단계, 카본발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런 카본발들은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주제별로 가졌을 때는 매핑이 어떻게 될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 의지를 크게 나눴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라이브로 세미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바로 카본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의 발 구조는 여러 개의 뼈와 관절, 인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이 움직임 속에서 발목에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앵클 조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발등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흔히 알고 있는 앵클이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의지 발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인트가 달려있는 발들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발들은 발등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서 보행에 자연스러움을 주게 되는데 또 다른 인체의 발에서는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하는 그 거골하 관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외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외측은 뭐냐면 이제 인버전과 에버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발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휘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보행 8단계에서 보시면 일단 모비스 그레이드를 더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활동 등급 1, 2, 3, 4로 4단계로 나뉘고요. 보행 8단계는 입각기와 유각기, 크게 나눌 때는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눕니다. 입각기는 전체 보행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각기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지 발은 이 입각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발구름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닿아 있고 앞으로 나갈 때 발구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구름을 확인을 하고요. 전자제어인 발들은 유각기 때도 역할을 합니다. 전자제어 발은 발이 들려 올려져서 앞으로 나갈 때 발 앞꿈치가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인체의 보행에서 저희가 2도에서 4도 정도 이렇게 발등이 올라오거든요. 도지플렉션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발이 끌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건 전자제어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카본발이나 일반 의지발은 입각기에서 얼마나 발구름이 좋은가를 따지게 됩니다. 자, 의지발을 선택할 때는 이제 뒤꿈치 경도, 중간 입각기 유연성, 그리고 앞꿈치 역동성, 효과적인 발의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자, 카본발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카본발은 에너지 리턴
에너지를 환원시켜 주는 것이 아주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체의 보행 8단계에서 입각기,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순간을 입각기라고 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그 에너지에 저장됐다가 다시 에너지가 돌아 나가면서 토 오프를 하는, 그렇게 나가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보셨습니다. 저런 식으로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가 튀어나가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카본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토복의 카본발은 크게 12종류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1C11 테리온 K2라는 그 발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쭉 보시면 그 품번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는 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놓아둔 것이고요. 12종류를 지금 나열을 했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기능적이라든가 좀 특수성을 띠는 그런 발들이 또 5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토복 발을 방금 보셨던 것을 출시된 연도별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997년도에 C렉이라고 하는 무릎이, 전자제어 무릎이 오토복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렉에다가 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전자제어로 할 수 있는 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은 어떤 발을 사용을 해야 될까, 카본 발을 써야 될까라고 해서 카본을 연구를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C워크입니다. 이 C워크는 지금 보시다시피 C자 형태로 된 이 카본이 아까 처음 뒤꿈치 딛기 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이 카본이 이쪽으로 수축이 되게 됩니다. 수축이 되면서 다시 그 에너지가 돌아 나가면서 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밴딩이 되면서 다시 튕겨 나가는 그런 형태로 에너지 저장과 환원을 시켜서 보행을 일으켜내는 게 이 카본발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C워크는 최초의 카본발이다. 오토복에서 만든 최초의 카본발은 C워크이고, 그 디자인이 이제 탄소 섬유를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트리아스, 1C30 트리아스라는 발이 있습니다. 자, 이 발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볍고 얇고 삼각형 형태로, 트라이앵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아스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디자인이 된 것을 보시면 이 트리아스는 이제 인체의 발 구조를 그대로 따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 앞등, 발등 쪽에 있는 뼈와 뒤꿈치,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족저 근막의 역할을 카본으로 그렇게 대체를 한 것이죠. 그래서 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족저 근막이 쫙 펴지면서 발이 밟혀지는 입각기의 베이스가 넓어져서 안정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밴딩 됐던 그 카본이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 때 에너지 환원을 하면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그 발구름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부드러운 발구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트리아스고요. 가장 가벼운 카본 발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벼운 카본 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카본 경도 선택표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21에서 30까지 사이즈가 나오고요. 흔히 이게 저희가 의지 발을 선택을 할 때 저기 신발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발의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거, 이걸 의지 발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중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체중은 내가 만약에 59kg다 라고 하시면 저기 45에서 60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행을 할 때 만약에 체중계를 밟고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내 체중이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말은 보행을 할 때 들어가는 그 체중이 일반적으로 이제 10에서 20%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뭐 물건을 들어야 된다던가 자주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든가 할 때는 뭐 30%까지도 플러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 카본 경도표에서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활동 등급이 2에서 3에 해당되는 트리아스 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많이 팔린 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활동 등급이 3, 4인데 이 트리아스를 사용하고 싶지만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죠. 트리아스에서 발 있는 부분에 접착된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강도를 높여봤고요. 거기에다가 카본을 좀 더 두껍게 끼워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 힐 스트라이크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조절을 했고, 그에 따라서 나온 게 바로 트라이앵글 형태의 트리아스에서 좀 더 톤이 높은 트리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트리톤은 삼각형 형태를 지니고는 있지만 카본의 그 강도가 좀 더 높고요. 아까 트리아스가 2, 3등급에 해당된다 그러면 트리톤은 3, 4등급에 해당됩니다. 그 3등급을 또 굳이 나눠서 뭐 낮은 3등급과 높은 3등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트리아스는 2와 낮은 3등급에 해당되고요. 트리톤은 이제 높은 3과 4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발이에요. 그 아주 단단하고 딱딱한 발이고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당연히 딱딱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80kg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없듯이 이제 손가락으로는 체크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체중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을 제대로 할 때는 에너지 리턴도 굉장히 좋고 충격 흡수도 뒤꿈치에서 힐 웨지를 통해서 세 가지 단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보행이라든가 자연스러운 보행을 하기에는 조금 단단하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트리톤에다가 버티컬 샥이라고 하는 이 범퍼를 끼워 넣습니다. 이 수직선상으로 버티컬 샥도 충격 흡수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 토션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 샥이라고 해서 VS, 트리톤 VS라는 발이 있고요. 그것과 동일하지만 이 하모니 밸브가 달려있는 것이 트리톤 하모니입니다. 소켓에서 내려오는 이 음압을 이 펌프질을 하면서 음압을 당겨내는 거죠. 그래서 트리톤 하모니도 동일한 형태의 발이지만 기능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제품을 한번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트리톤에다가 트리톤 VS와 트리톤 하모니 유닛을 장착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트리톤보다는 VS와 하모니가 조금 더 높은 형태죠. 그리고 뒤꿈치 쪽에 저렇게 하얀색 반투명한 웨지가 보이실 겁니다. 웨지가 없는 형태가 가장 힐의 부드러움이 더 좋고요. 반투명한 색이 중간, 그리고 검정색 웨지를 꼈을 때는 아주 강한 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톤 패밀리에는 또 다른 발 두 가지가 더 있죠. 트리톤이 굉장히 좋지만 환부가 길거나 키가 작거나 할 때는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톤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것에서 가장 낮은 형태의 발, 트리톤 LP, 로우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형태의 발 트리톤 LP 1C63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피라미드 있는 부분이 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티타늄은 물에 들어가도 녹슬지 않고 그 티타늄의 장점을 살리면서 완전 방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많이 들어가야 되거나 노출이 되거나 활동적인데 물에 들어가는 방수용으로도 겸용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트리톤 LP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본의 밴딩이 저희가 아무래도 길이가 길면 더 쉽게 밴딩이 되기 때문에 높은 발 1C60 트리톤과 동일하죠. 동일한데 아답타 부분만 피라미드를 티타늄으로 제작을 한 게 바로 1C64 트리톤 HD인데요. 이 HD는 티타늄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고 카본의 강도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HD라는 뜻은 헤비 듀티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거나 고활동이거나 체격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좀 더 활동적이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1C64 트리톤 HD를 사용하시면 또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C63 트리톤 LP의 형태인데요. 자, 피라미드 있는 부분이 저렇게 은색으로 티타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꿈치에 힐 있는 부분은 웨지를 이용해서 힐의 경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 그 트리톤이 지금 이렇게 1C60에서부터 1C64까지 이렇게 트리톤 패밀리로 아예 패밀리 형태로 있습니다. 트리톤의 어떤 강도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그런 유닛들을 겸해서 패밀리를 구성을 했는데, 저렇게 패밀리 형태로 나오는 제품들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리아스와 트리톤이 나온 이후에 조금 더 부드러운 발, 재래식 발, 그리고 기본 발을 사용했던 분들에게도 카본이라든가 이런 발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고급형이 아닌 보급형의 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테리온이라는 발인데요. 테리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C11 테리온 K2가 있고 1C10 테리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11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K2에서 보시다시피 K2라고 하는 것은 활동 등급 모비스 그레이드 1, 2, 3, 4와 K 레벨 1, 2, 3, 4, 5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K2는 모빌리티 그레이드 1, 2에 해당되는 레벨이고 거기에 맞춰서 유리섬유를 사용을 한 제품입니다. 카본 섬유보다 유리섬유는 좀 더 질기고 부드러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섬유를 사용을 했고요. 상당히 이제 부드럽습니다. 보행이 상당히 부드럽고 뒤꿈치 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우레탄 폼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폼에 힐 스트라이크로 부드러움을 주고 나머지 중간 입각기와 말기 입각기로 전달될 때에 카본이나 유리섬 이제 밴딩이 되면서 그 에너지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발 끝까지는 이 부분은 우레탄으로 별도로 그 토 인서트를 넣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본이 끝까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부 부분이 끝까지 발구름을 하기에 벅찰 수가 있는 활동 등급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 등급 1에서 2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1C11 테리온 K2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했죠. 1C10, 1C11, 1C30 트리아스까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톤 3, 4등급에 해당되는 트리톤이 있습니다. 근데 2, 3등급의 트리아스가 일반적인 많이 사용하는 그룹이 2, 3등급이 가장 많은데 2, 3등급의 트리아스로는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발이긴 합니다만 30대 젊은 남성 또는 이제 50대 뭐 산행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심지어는 이제 60대, 70대 분들도 액티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트리아스를 적용을 했을 때 보행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액티브해지진 않죠. 그래서 액티브하게 하고 싶어서 트리톤을 적용하면 너무 딱딱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제일 좋은 발이 나와야겠다라고 해서 1C50 탈레오라고 하는 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탈레오 발은 저희가 또 오토보 코리아 채널에 저희가 별도로 이제 언박싱 그 채널에 컨텐츠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이 저희 거래처들에서 요즘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 일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유튜브로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서 이제 탈레오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고 그곳에서도 이제 설명들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용기라든가 리뷰 영상들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 안에서 검색을 탈레오나 1C50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저희 이제 거래처들에서 올렸던 그런 영상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1C50 탈레오를 쓰기에는 너무 환부 길이가 긴 분들이 탈레오를 못 쓰기 때문에 1C53 탈레오 LP가 있는데 이 LP는 저희가 6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지금 소개하는 와중에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1C50 탈레오는 자, 일상생활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카본발이 발목 앵클 있는 부분이 없으면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면 뭐 아주 엄청난 힘으로 눌러서 밴딩이 되도록 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만 가도 마치 발목이 조인트가 있는 그냥 밴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 카본은 또 층이 두 개입니다. 굵은 층 두 개가 있어서 듀얼 카본 스프링이라고 부르는데 듀얼 카본 스프링의 장점은 한 개만 계속 움직이다가 무거운 걸 들거나 좀 액티브하게 움직였을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좀 더 튼튼한 힘을 주게끔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가장 최근에 저희가 또 출시를 하게 되는 것이 1C68 트리톤 사이드 플렉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C6 시리즈 그 트리톤 패밀리죠. 그 패밀리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적으로는 전혀 색다른 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트리톤 사이드 플렉스는 지금 보시면 트리톤 LP 1C63 트리톤 LP의 바디에다가 이 중심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좌우로 로테이션에 돼서 인버전과 에버전 그렇게 발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돌뿌리를 바깥 날로 밟거나 안쪽으로 밟거나 했을 때는 의족 전체가 기울어져서 환부를 눌러버리는 그런 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본 발의 중간을 가름으로써 그것을 대체를 했었으나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인버전과 에버전이 되도록 그 로테이션이 되는 것을 집어 넣은 것이죠. 네, 이것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인체의 발은 앵클 조인트뿐만 아니고 앵클의 바로 밑에 서브 탈라 조인트, 거골 하 관절에 의해서 내외측으로 저렇게 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의지발, 카본발이나 일반 의족발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트리톤 사이드 플렉스, 1C68 트리톤 사이드 플렉스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면을 밟았을 때 항상 소켓에 전달되는 그 힘들을 발목에서 모두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를 걸어갈 때 그 인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높은 쪽을 의지발을 밟고 걸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의지발을 밟고 이렇게 경사가 진 곳에서 의지발이 이쪽 높은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소켓 전체를 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켓을 누르고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그쪽을 피해서 가신다든가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트리톤 사이드 플렉스는 그 부분에서 아예 발목이 밴딩이 되면서 앞으로 체중심을 유지를 하면서 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많은 카본 발들을 테크니컬 데이터로 크게 나눠 봤습니다. 활동 등급, 그 다음에 맥시멈 웨이트, 사이즈, 그 다음에 제품 자체의 웨이트죠. 풋쉘 풋 커버죠. 풋 커버가 약 200g 정도가 되는 무게가 있는 그런 커버인데요. 그 커버를 다 포함한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라고 써놓은 것은 풋 커버를 포함한 바닥에서부터 피라미드의 끝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립이 되면은 거의 한 12mm 정도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피라미드 끝까지 다 기재를 한 것이고요. 요것도 나중에 저희가 영상을 올리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캡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많은 발들을 낮은 발부터 높은 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나열해 봤습니다. 1C11 테리온 K2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1C62 트리톤 하모니가 물론 1C61 트리톤 VS와 동일한 높이이긴 합니다만 이제 가장 높은 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벼운 순서, 무게로 본 겁니다. 무게로 봤을 때는 트리아스가 가장 가볍습니다. 가장 가벼운 발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가장 가벼운 트리아스 발이 있고 가장 무거운 1C62 트리톤 하모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대별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가격대별로 봤을 때도 테리온이나 테리온 K2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트리톤 하모니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자, 여기서 보실 것은 아무래도 트리톤 사이드 플렉스, 그 다음에 탈레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발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활동 등급별로 대표 제품을 꼽아봤습니다. 너무 많은 발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시거나 했을 때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방송을 사용자분들이 직접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저 많은 발들을 나한테 어떤 게 맞을지 어떻게 알지라고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발로 그냥 꾸려봤습니다. 일단 활동이 낮다라고 하시면은 테리온 K2 이 발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일상적으로 활동 등급 2, 3에 해당되는데 그냥 부드러운 보행과 일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트리아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전천후로 난 다 써야 된다.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세차도 할 수 있고 또 애들이랑 같이 목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전천후로 사용하시는 탈레오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액티브한 사람인데 조금 물건을 들고 가야 되고 이러한 활동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트리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을 밟았을 때 조금 더 지면에 대한 울퉁불퉁함을 조금 더 나에게는 편안하게 와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실 때는 트리톤 사이드 플렉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골프라든가 조금 액티브한 발 그리고 나는 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트리톤 VS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트리톤 VS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부가 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액티브한 발이기 때문에 액티브한 발을 사용을 하실 때는 당연히 소켓도 액티브한 소켓이 되죠. 그래서 셔틀락 핀이 아닌 음압 원웨이 밸브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다 여기까지 마쳤고요. 일단 저희 컴퓨터가 잠깐 이상해져서 제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질문 혹시 저희 테크니컬 팀이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소화용으로 액티브 레벨 3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은 추천해주세요. 소화용이요. 소화용 발 같은 경우는 소화는 무조건 액티브는 모빌리티 그레이드 4로 봅니다. 그래서 소화용 발은 모빌리티 그레이드 4로 보지만 그 4에 해당되는 카본 발이 있고요. 근데 카본 발이 아닌 기존의 기본 발 중에서 사치발 형태의 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용 발은 기본적인 사치발 같은 형태의 발이 있고 카본 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적인 것이라든가 그리고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활동 등급이 아주 높다고 해서 그냥 강한 발을 사용하시는 보다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기에는 애들 발이 금방금방 큽니다. 그래서 사치 발로 된 그 소화용 발을 사용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발 사이즈에 맞춰서 재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희 오늘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했는데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로 했었던 것이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무색해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바빠지는 것 같고요. 저희도 굉장히 응원하고 축하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다른 형태로든 만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정보 전달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 의지뿐만 아니고 상지 의지 그리고 장비 그리고 특별히 뭐 훈련이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모빌리티 저기 휠체어 쪽 그런 쪽도 뭐든지 저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각자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 통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서 완벽하게 이겨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